저축, 재테크, 연금, 보험 등 우리 집 가정경제에 꽉 막힌 문제점들 혹시 쌓아만 놓고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으신가요? 얽히고 설킨 그 모든 문제점들 꼼꼼하게 진단하고 해결해드릴 멀더와 스칼렛 두 분과 함께 하시죠. 매주 금요일 재무 파일 전담반. 자, 새로운 얼굴들 오셨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재무 파일 전담반 함께 해주실 멀더 스칼렛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가정경제 엑스파일을 해결해드릴 멀더 이재환입니다. 멀더. 안녕하세요. 스칼렛 정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스칼렛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 환영합니다. 자, 멀더 스칼렛 영어로 부탁해요. 멀더. 스칼렛. 아니, 지금부터 계속 영어로 부탁해요. 환영하고요. 청취자분들께 이제 처음 뵙는 거잖아요. 두 분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투자, 증여, 상속, 퇴직금 등 어디에서도 물어보기 힘든 그런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드릴 테니 궁금한 부분 많이 물어봐 주세요. 상속까지. 네. 대단한 분입니다. 네, 스칼렛. 요새 물가 많이 오르는데 월급 거의 안 오르고 월급 올라도 오른 티도 안 나죠.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힘든 요즘입니다. 여유자금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 막연하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저 스칼렛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따라와. 자, 멀더와 스칼렛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쭉 여러분 금요일을 책임져 드릴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이 환영해 주십시오. 이름을 직접 얘기. 멀더와 스칼렛 본인들 이름은 얘기하셨냐고요? 저는 멀더 이재환입니다. 스칼렛 정지윤입니다. 했어요. 저희 PD가 정신이 없어요. 멀더 그리고 스칼렛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되 멀더 이재환 전문가, 스칼렛 정지윤 전문가 이렇게 기억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얘기 할지도 궁금합니다. 첫 시간인데 어떤 얘기를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내 노후를 지켜주는 3층 연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새 연금 저축이다, IRP다, 연금 보험이다 종류가 참 많죠. 맞아요. 게다가 얼마만큼 준비해야 내가 노후에 적절한 연금 생활을 할 수 있을지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얼마나 준비를 해야지 내가 노후에 좀 여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국사 시간도 아니고 3층 석탑 얘기를 하니까 연금 얘기만 나오면 항상 3층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야겠죠. 그게 바로 국민연금, 퇴직금입니다. 국민연금은 1층, 그리고 퇴직연금은 2층입니다. 그렇다면 3층은 무엇일까? 개인연금? 맞아요. 정답. 개인연금입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준비되는 1, 2층,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3층, 이래서 3층 연금인데요. 1층인 국민연금은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2층인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죠. 3층은 내가 꿈꾸던 어떻게 예를 들면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합니다. 보통 1, 2층은 자동적으로 준비를 하고 계시니 별 문의가 크게 없으신데요. 3층의 개인연금은 상담하다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품이 너무 많아 어떤 걸 가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영부영 준비를 안 한 채 시간만 흘러가다 보니 어느덧 50대다, 60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우리 동키분들은 이렇게 후회하는 일 없으시도록 오늘 알찬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전문가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기분이 조금 별로인 게 1층, 2층 자동으로 준비된다 하셨는데 저희 작가는 2층 준비가 자동으로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우리 사업자분들이랄지 프리랜서 분들은 사실 퇴직금이 자동으로 준비되지는 않죠.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더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 소상공인 분들은 노란우산공제라는 걸 활용하신다든지 혹은 개인연금을 조금 더 탄탄히 준비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준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또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우릴 잊은 건 아니었구나. 그럼요. 잊고 계신 줄 알고. 자, 그러면 연금 준비가 중요하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오늘 참 유용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을 하면 좋을까요?
준비에 앞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먼저 지금과 나중에 돈의 가치가 다르다는 걸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혹시 햄버거 좋아하시나요? 어우, 좋아하죠. 과거에 햄버거 한 3,000원이면 사 먹었죠. 나이가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과거에는 한 3,000원 정도였지만 네. 지금은 뭐 한 7,000원? 10,000원 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비싸면 10,000원? 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비싸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데요. 다들 잘 알고 계시듯이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요즘에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노후를 위해서 우리가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나눴었거든요. 그럼 지금의 300만 원 정도의 가치,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20년 후에는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하고요. 뭐 올해 10,000원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1.03을 곱해서 1,300원. 또 그 다음 해에는 1,300원에 1.03을 곱해 1,609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하면 되죠. 1.03을 계속 곱하면 되네요.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3%이기 때문에. 응. 예. 그렇다면 20년 뒤에는 10,000원 곱하기 1.03에 20승을 하면 됩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얘기하시네요. 복잡한 계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20년 뒤에 뭐 300만 원의 가치를 가지려면 네. 540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죠. 와, 거의 2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0만 원의 가치와 은퇴 시기에 300만 원을 동일시해서 준비한다면요. 노후 자금이 부족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노후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그냥 300만 원을 노후 자금으로 준비하자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도 벅차거든요. 근데 540만 원 물가 상승까지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한숨이 나옵니다. 자, 그렇군요. 지금과 은퇴 후 노후, 즉 미래 돈의 가치는 다르다. 요거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습니다. 미래 돈의 가치를 먼저 파악하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두시고요. 다음으로는 또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지금 나의 상태를 파악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층 연금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보는 거예요. 앞서 1층이라고 말씀드렸던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입니다. 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동으로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회사 다니는 직장인분들,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다 준비하고 계시죠? 그렇죠. 또 공직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학교에 계신 교직원분들, 군대에 계시는 군인분들, 우체국 직원분들은 공무원 연금으로 준비가 되는데요.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들어가서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아마 우리 동기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플로도 가능하잖아요. 요즘에 진짜 편리한 세상이죠.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앱으로도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내가 얼마를 받게 될지 노후에 연금 받는 거 예상 수령액도 알 수 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앞서 2층은 퇴직금이라고 하셨는데 준비하고 계신 분들, 뭐 저랑 저희 작가를 제외하고 준비하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좀 살펴주실까요? 네,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회사에 따라 채택하고 있는 형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단순히 예전부터 퇴직금 형태를 유지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 중견기업, 대기업의 경우에는 DB형의 형태를 뭐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DC형을 택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듯 우리나라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퇴직금 형태, 두 번째로 DB형이라고 불리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그리고 세 번째로 DC형이라고 불리우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요것들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게 또 나한테 유리한지도 궁금하고. 퇴직금과 확정급여형인 DB형에 적립되는 방식은 동일하고요. 다만 다른 점은 퇴직금은 사내에 적립하고 확정급여형 DB형은 사회에 적립한다는 점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사회라는 건 금융회사에 적립하는 걸 의미하고요. 퇴직금 제도는 만약 회사가 도산을 하게 된다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요. 확정 기여형은 사회, 그러니까 회사 외부에 적립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없죠. 그런 또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 퇴직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네. 네. 그러면 자꾸 우리 작가 나는 언급하지 마. 이런 저처럼 네. 퇴직금 자체가 없는, 그러니까 2층이 비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2층과 3층이 거의 결합돼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아. 그래서 아쉽지만 개인연금을 좀 많이 준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이라도 3층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네네. 거네요. 자, 그럼 개인연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개인연금은 크게 연금저축, 연금보험, IRP로 불리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 형태로 나뉩니다. 먼저 연금저축하고 IRP는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요. 우리 동키분들 연말정산 때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 혹은 나 또 추가로 내야 돼. 뭐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죠. 대부분의 직장인분들은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으려고 많이 가입하시는데요. 그렇죠. 연간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는 16.5%, 5,500만 원 이상은 13.2%를 납입한 만큼 돌려줍니다. 이렇게 연금저축과 IRP가 비슷한 형태지만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IRP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이 가능해요. 또 세액공제를 위한 납입 한도에 있어서도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 원까지, IRP는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투자가 가능한 자산군의 차이도 좀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어디에도 투자할 수 있어서 공격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IRP는 예금, 적금 등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에 무조건 30% 이상이 투자가 돼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연금보험은 연금저축, IRP 요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도 합니다. 연금저축, IRP와는 달리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어요. 그렇지만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연금 받을 때 부담하는 연금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데요. 60세부터 70세까지는 5.5%, 70세부터 80세까지는 4.4%, 80세 이후는 3.3%를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1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요. 60세부터 70세까지는 5.5%니까 5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 20년에서 30년 동안 연금보험을 유지하면서 이자가 발생할 텐데요. 그죠. 네. 연금보험은 이 이자가 비과세가 돼요. 이 부분이 상당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는 동안에 뭔가 혜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받을 때 혜택을 받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건데 그냥 내가 입맛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상황이나 경제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받을래 아니야 나중에 받자 이게 아니라 면밀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황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생길지 이런 것들을 다 꼼꼼히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두 분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하신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어떤 고민이 있으셨는지를 저희가 방송에 맞게 재구성해봤거든요. 고민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수원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부부입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가 해외 노년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다큐를 보게 됐는데요. 은퇴 이후 가보고 싶던 외국에 여행도 다니고 본인들의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나중에 저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래도 40대에 접어드니 은퇴가 부쩍 가까워진 듯한 느낌인데요. 저희만 그런 건 아니겠죠? 은퇴 이후의 삶, 어떻게 뭐부터 준비하면 될까요? 저희도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 사연 남깁니다.
사실 그렇죠. 은퇴 이후에 부부가 즐겁게 사는 모습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을 해보게 되고요. 상상을 하다 보면 막 희망에 부풀다가도 뭔가 좀 막막해지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얼마나 준비를 해야지 저렇게 될까?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다음에 고민하자.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은퇴 생활은 단순히 은퇴 후에 얼마의 생활비를 갖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죠. 우선 내가 은퇴하고 어떻게 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해요. 이런 근본적인 점들을 고려한 후에 은퇴 생활비를 산정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들으니까 빨리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스칼렛. 그러면 사연자 부부의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상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분들의 가치관, 현재 삶의 스타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저희가 단순히 상담 드리면서 이 정도 금액이면 은퇴하시고 지내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게 아니라 그랬다는 줄 알았네. 본인들의 은퇴 생활이시기 때문에 네. 이런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우선적으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이 그리는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책정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국민연금, 퇴직금, 현재 가입 중인 연금 저축, 연금 보험 등을 분석해서 책정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다 단계가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여기가 끝나면 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가 끝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단계가 끝나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는 굉장히 철저한 멀더 스칼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내 노후를 책임지는 3층 연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어서 살펴본 사연. 40대가 되면서 내 노후가 참 걱정된다라는 부부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분들의 가치관 그리고 현재 생활 스타일 또 건강 상태처럼 비재무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서 3부 마무리하면서 해주셨거든요. 그죠? 네, 맞습니다. 비재무적인 부분의 가장 핵심은요.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두 분 되게 F시다. 나는 어떤 노년의 삶을 꿈꾸는 가죠. 제 고객분 중에 노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 분의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분은 은퇴 후에 게스트하우스를 하시는 게 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여쭤보니 네. 삭막한 도시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자연의 품 안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에서 홀로 지내는 게 아니라 가끔씩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꿈을 45세부터 준비하기 시작해서요. 50세인 현재까지 개인 퇴직연금 계좌, 주식 채권 혼합형 펀드, 변액보험 이렇게 통해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뭐 하고 싶다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지? 그럼 얼마가 필요하지?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착착착착. 멋있다. 진짜 멋있다. 노후에 대해서 뭔가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꿈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진짜 멋지신데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들어봤던 그 사연자님은 어떤 꿈을 꾸고 계셨어요?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부부가 함께 1년에 한 달 정도 이렇게 외국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셨어요. 외국에서 한 달 살기. 네. 멋있죠. 네.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독립한 이후에는 그동안 두 분이서 갖지 못했던 두 분만의 삶을 살고 싶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인고 부부시네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책정한 생활비는 한 달에 약 45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정한 생활비로는 월에 200만 원 정도, 그리고 건강검진 비용 매년 50만 원, 의료비는 월 30만 원, 취미생활에 월 60만 원 정도 책정하고요. 이 밖에 대외 활동비와 차량 유지비 각각 60만 원과 50만 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꿈이셨죠. 해외여행하는 그런 비용을 약 520만 원 정도로 책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아까 말씀드린 3%로 가정했을 때 이 450만 원을 15년 뒤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 달에 450만 원 필요한 게 15년 뒤로 같이 환산을 하니까 700만 원.
이거 어떻게 준비하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사실 엄두가 안 나거든요. 이분들이 따로 준비하고 계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우선 사연자 부부는 맞벌이셨고요. 네. 두 분의 월급을 합치면 약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두 분의 국민연금 예상 금액을 조회해 봤더니요. 각각 120만 원씩 나오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꽤 많이 나온다 그래도. 예. 맞아요. 그럼 은퇴 후에 필요한 생활비 450만 원 중에 120 더하기 120만 원, 240만 원이 우선 해결됐죠. 그러네요. 그리고 두 분의 퇴직금을 살펴봤더니요. 남편분은 퇴직금 형태로 아내분은 확정기여형, DC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알아보려면요.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 포털에서 재무설계 항목 중 내 연금조회로 검색해 보시면 되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총 납입한 금액, 적립금액, 또 퇴직연금의 상품 정보를 한눈에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에서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 외에도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도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노후에 이 연금액으로 얼마를 받게 될까? 요걸 모두 다 조회를 해볼 수가 있는 거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곳에 들어가시면 내가 뭐 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 뭐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도 내가 나중에 노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금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조회가 가능하니까 요 정도면 충분하네. 이신 분들은 괜찮은데 여기 들어가 봤는데 나 노후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지? 하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네,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사연자 부부의 퇴직금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네, 두 분의 퇴직금, 퇴직연금을 조회해서 연금화 해보니 약 180만 원 정도가 산정되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240만 원, 퇴직연금으로 180만 원이니 합이 420만 원이 되겠죠. 1층, 2층 그렇죠. 합하니까. 그래서 나머지 30만 원 정도만 채우면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이 되는데요. 이 나머지 30만 원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15년 가량 되는 기간 동안 매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투입하시게 되면 원하는 노후 생활에 한 발짝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분들께서는 노후를 위한 금융 상품이 아까 국민연금, 퇴직금 이외에는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 절반 정도는 보수적인 상품으로, 그리고 절반적인 부분은 공격적인 상품으로 준비하시기를 원하셨는데요. 보수적인 상품은 IRP를 통해 준비하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바로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 연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이분들의 경우에는 13.2%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또 추가로 IRP에 넣으시면 실질적인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연말정산에서 충분히 돌려받고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굳이 IRP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이렇게 충분히 내가 돌려받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때 받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사람에 따라서 정답은 다릅니다. 공격적인 상품 반, 그리고 보수적인 상품 반 이렇게 원하셨는데 세제 혜택 받는 거를 추가로 IRP에 넣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어요. 세제 혜택도 받고 수익률도 극대화하고 이런 방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공격적인 상품은 어떤 걸로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공격적인 상품은요. 보험사의 변액연금보험을 추천드렸습니다. 변액연금보험은 5년 이상 납부하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수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효과는 점점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변액연금보험은 여러 가지 펀드에 투자할 수 있고요. 시장이 좋은 걸로 예상될 때는 주식형 펀드에 투입하고 좋지 않을 걸로 예상될 때는 채권형 펀드나 MMF형 펀드 등으로 바꾼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받게 될 때도 비과세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한 강점이 있고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사적연금이나 연금저축이나 IRP 추가 납입으로 연간 1,5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실 예정인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고 하시거든요. 이렇게 되는 경우 종합과세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 중 하나를 택하실 수 있는데요. 둘 다 결코 낮지 않은 세율이죠. 그렇죠. 이런 분들께는 비과세 연금인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네.
세금에 대한 부담을 좀 느끼시는 분들께는 비과세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 이런 것들로 또 추천을 해주고 있으시니까 나는 나중에 좀 소득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를 알아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사연자분이 이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을 해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으로 그리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에 되게 기뻐하셨어요. 막연했던 나의 꿈이 조금씩 구체화된다고 하시면서 그치. 두 분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시는데 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이분들은 IRP에 30만 원 그리고 변액연금보험에 50만 원을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뭐 이 부부의 꿈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그런 상담이었습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면서도 두 분이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시네요. 자, 오늘의 포인트도 짚어볼게요. 첫째, 국민연금으로 기초적인 생활을. 둘째, 퇴직금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셋째. 개인연금으로 내가 그리던 생활을. 네, 이재환 전문가, 정지훈 전문가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